정인태입니다. 허경영은 왜 11명을 고소했는가? 허경영은 정인태 진실 방송을 시청하길,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경영이 최근에 11명을 고소했다라는 이러한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한 피고소인이 정보를 줬는데요. 네, 이거 보니까 이 허경영이 특수공갈 미수로 여러 사람을 고소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피고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허경영 정당 직원으로 일하거나 또는 허경영이 운영하는 단체인 주식회사 하늘궁에서 봉사자 등으로 활동하거나 해당 단체 산하 영성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허경영을 탈퇴하여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 총 11명을 고소를 한 이러한 사건인데, 이제 허경영이 이제 그 허경영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이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 앞에서 각종 성적인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불법 시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적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와 이제 관련이 있다. 이 JMS, 정명석 단체죠. 그리고 뭐 회계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피켓과 현수막 등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등에 설치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하니까 그 용산 수석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용산 수석과 연관이 있는지 이거 한번 추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총 11명 중에 8명이 이제 이렇게 이 허경영 산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허경영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허경영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 허경영의 옛 지지자들을 모아서 사기 등으로 단체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압박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피고소인 11번째를 직접 보내서 이러한 피고소인 1과 10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고소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대협, 여기 이제 보니까 종대협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진상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고소인 1하고 전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소인 11이 이 허경영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근거 자료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 허경영도 잘못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죠. 네, 무고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시설, 네, 시설의 위험한 물건을 지참하고 와서 허경영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내가 조폭과 잘 아는 사이다. 지금 피고소인 1이 주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고소인에 대한 하늘궁 단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것도 이 종대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종대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전혀 관련이 없고, 이게 지금 왜 이런 내용이 기술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고소인 1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현금 1천억 원을 지급해라. 이거 종대협에 속한 사람들, 종교범죄대책협에 속한 사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피고소인 10의 땅을 S기업에 팔아서 1조 원을 받았다는 풍문이 있는데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데 이것도 종대협 관련자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것을 누가 이런 발언들을 준비해냈느냐 이것을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구의 동생이 유명한 조폭 두목이다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서 이 허경영에게 쏠 것처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허경영의 경비원의 머리에 이를 겨누어 죽여버린다 위협하는 등으로 허경영을 위협하며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허경영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거는 이제 전에 그 허경영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 날짜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공론화시켰던 이야기예요. 그게 거의 그대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로써 이 피고소인 1, 10, 11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허경영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대협 지금 종대협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제가 진상조사를 해보니 전혀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와 같은 고소인인 피고소인들을 특수공갈 미수죄로 고소하오니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11명이 네, 피고소인 명단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그동안 뭐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네, 누구 편도 아니고 진실을 알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실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진실 방송을 시청해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문제가 있는 자인가 이 자를 경찰, 검찰이 완전히 네, 족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족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보해준 이 각종 녹취 파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서 파악하라고 하고 있는데 허경영은 이 정인택 진실방송을 시청을 하면서 온전한 대응을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은 무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허경영이 이미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또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허경영이 11명을 고소했는가? 저는 이 허경영이 지금 현재
수사관 변경 요청을 한 번 했는데 먹혔어요. 두 번째는 기각됐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다가 이 허경영이 구제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상황을. 그래서 구제 신청 상황에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허경영이 늘 해왔던 이야기죠. 무슨 공갈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기획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인데 만약에 이 허경영이 헛발질을 하고 이 헛방망이질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허경영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범죄 혐의자가 누구냐, 그자를 명확하게 지목해가지고 그자를 족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는 허경영에 대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허경영이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이 이상 또 이제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공익 방송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심이 있다라면 허경영을 만났을 거예요. 뭐 완장도 차고 뭐 그랬을 텐데 내가 그런 걸 다 일체 거부했죠.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 허경영에 대해서 나는 허경영하고 만날 생각도 없고 전화 통화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오직 공익 차원에서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이 멈춰주길 바라고, 그리고 허경영일지라도 결국에는 허경영을 등쳐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든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들도 심판해야 된다. 그런 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허경영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영뿐만 아니라 이 종대역 많은 분들도 헛발질하면 안 돼요. 헛발질하지 말고 진실을 겨냥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